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반도체 업종의 주요 지표를 리뷰해 보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자,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입니다. 2022년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그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이 사이클로 보면 재고 증가, 추락 감소의 사이클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을 본다면 PC 노트북 시장과 스마트폰이 2022년에 굉장히 부진했고요. 서버 시장은 2022년까지는 괜찮았으나 2023년 접어들면서 굉장히 지금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제 조금씩 반등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도체 시장을 보면 최근의 고민은 이렇게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를 받는 대신에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의 법안이 되는 것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생산 비중이 삼성전자는 낸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50% 정도가 중국에서 지금 생산 설비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기사는 조금 긍정적인 기사는 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장비,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 파는 부분들을 이제 1년 더 연장하겠다 해서 2024년 10월까지는 일단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좀 얻었고요. 또 중국 쪽에서 이번에 이제 그 워싱턴 선언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것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제 예측 가능한 것 위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인데요. 3월 달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부진해요. 이 부진이 전년 대비 정감률로 보더라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디램과 낸드의 가격 역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락이 또 이어진, 낸드 쪽에서는 또 하락이 큰 폭으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출 금액과 디램과 낸드 가격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 물량을 보면 이번 3월달은 수출 물량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수출 물량이 정말 회복인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는 이제 제가 항상 소개시켜드리는 반도체 출하 감소와 재고 증가의 사이클이냐 반도체 재고 감소와 출하 증가의 사이클이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출하와 재고 증감률을 보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재고의 증감입니다. 현재 출하는 굉장히 부진하고 재고는 증가하는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방 산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방 산업을 보면 크게 보면 서버 시장과 PC 노트북 시장, 스마트폰 시장인데요. 전년 대비 점검률로 보면 이 서버 시장은 2022년까지 괜찮았고요. 2023년 들어와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PC 노트북 시장도 대만의 OEM, ODM 기업들의 매출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 역시 아직은 부진한 모습. 다시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의 전방 산업인 서버, PC 노트북, 스마트폰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동행 지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삭스라고 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지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얘를 이제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이렇게 같이 주가를 비교해 보면 일정 부분 이렇게 동행성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점은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2022년에 찍었고요. 지금은 이제 하락을 지나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같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선행 지표도 하나 보겠습니다. OECD 선행 지수라고 하는 것은 OECD 주요 국가들의 6개월 이후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중국이고 뒤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미국입니다. 중국이 조금 더 선행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의 추이는 지금 파란색 보이는 이 부분이 중국인데 조금씩 이렇게 반등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의 저점과 고점의 사이클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출하 감소, 재고 증가의 사이클이냐, 재고 감소, 출하 증가의 사이클이냐를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감산이냐, 정산이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은 전형적인
추락 감소 재고 증가의 사이클의 정점, 바닥을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또 감산이냐 정산인가를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모두 이제 감산에 들어간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라서 반도체의 불확실성이 불거지는 시기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중국 투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내 장비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이제 1년 유예하면서 시간을 좀 번 상태이고요. 중국이 또 이제 우리 그 워싱턴 선언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사이클은 전형적으로 지금 모습은 재고 증가 추락 감소의 정점, 그러니까 바닥을 지나는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요 공급 관점에서 보면 수요는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다만 이제 공급 관점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감산에 돌입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이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선행 지표인 OECD 선행 지수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돼 있는 투자자 관련해서는 이 투자자에 대한 기질과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한 1년, 2년 정도의 호흡으로 투자하는 사람인지 또는 나는 확실한 걸 좋아해서 2, 3개월 정도의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투자는 달라질 것이고요. 1, 2년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재고 증가 추락 감소에 대한 지표 확인하고 또 수요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